감정 상하지 않고 말 잘하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을 하다 보면 전혀 싸울 생각은 없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는 화를 내고 결국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뜻인데 왜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질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기분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늦게 와? 라는 말과 기다리다 보니 좀 걱정됐어 라는 말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말센스, 즉 지혜롭게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예쁜 말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려는가, 그리고 상대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보는 습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말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표현 방식을 쓰는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 내 주장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실전적인 말하기 팁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대화가 어려우신가요? 말 한마디가 자꾸 엇나가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아주 실용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싸움이 발생하는 말투와 대화 습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화가 자꾸 갈등으로 번질까요? 문제는 내용보다는 말투와 대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왜 이렇게 집안일을 안 도와? 내가 혼자 다 하잖아. 뭐, 나는 요즘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도와준다고 생각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너는 맨날 불만이야. 도대체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말의 시작이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든 말든 내가 먼저 화난 감정을 던져버린 겁니다. 심리학자 마셜 루젠버그는 이처럼 비난, 판단, 지적이 담긴 말을 폭력적인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언어는 사람을 바로 방어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상대의 감정적 반격을 유도하죠. 우리는 종종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이기기 위한 말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 결과 대화는 단절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감정만 쌓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문장의 구조입니다. 비난형 문장 대신 감정 중심의 나 전달법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혼자 집안일 하다 보니 좀 지치고 속상해. 이 문장은 내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화를 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상대에게 뭔가를 따지고 싶은 건지. 이 짧은 멈춤 하나가 싸움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내 뜻을 전하는 기본 원칙.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싸우지 않고 내 뜻을 정확히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도 있고 불만도 있는데 그냥 참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센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나 중심 표현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만이 생기면 넌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같은 말로 시작하죠. 이건 사실 말하는 순간부터 공격이 됩니다. 상대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듣지 않고 반격할 준비부터 하게 되죠.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면 다릅니다. 이건 내 감정에 대한 설명이지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너는 진짜 무책임해 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난 좀 실망했어 라고 말하세요. 전자는 사람을 공격하고 후자는 나를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개발한 나 전달법은 갈등을 피하고도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탁월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표현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의 입장도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공감은 동의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에 꼭 맞다고 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정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늦었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미안, 내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하지만 기다리느라 좀 서운했어. 이 대화는 공감을 넣었기 때문에 감정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틀렸다고 몰아세우는 대신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내 감정을 얘기하니까 대화의 균형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언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수잔 스콧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는 관계를 만들기도 파괴하기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단 3초만 멈춰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려는 걸까? 한 번만 자문해 보세요. 이 짧은 생각이 감정을 조절하고 말의 무게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나 중심으로 말하기.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이 원칙들은 단지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 내 감정도 지키면서 상대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보세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3. 지혜로운 말센스 5가지 비밀.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 던지는 사람이 진짜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지혜로운 말센스 5가지 비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기.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의사소통의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료함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오해를 부르고 장황한 설명은 집중력을 흐립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 말은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라고 말하세요. 짧고 정확한 한 문장이 10마디 설명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둘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말에는 에너지가 담깁니다. 같은 뜻도 부정문보다 긍정문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세요. 늦지 마세요. 가 아니라, 제 시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버드대 심리학자 셜리 프릭스는 긍정 언어가 행동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질문으로 대화 열기. 지시는 마음을 닫게 하고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거 해보다는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말이 상대를 참여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정리해. 가 아니라, 지금 정리하는 게 가능할까? 라고 말하세요. 질문은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방식은 직장, 가정, 인간관계 어디에서나 효과적입니다. 넷째, 침묵의 힘 활용하기. 말은 소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침묵이 오히려 말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철학자 루트비 피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종종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며 말을 덧붙이다가 상대를 몰아붙이곤 하죠.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다섯째, 타이밍과 분위기 읽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충돌을 부를 뿐이죠. 미국의 갈등 조정 전문가 윌리엄 유리는 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열렸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나누기에 좋은 시간이 아닐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이런 말 한마디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잘 다루는 것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말센스입니다. 결국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칼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연장처럼 관계를 다듬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결국 내 몫입니다. 4. 실제 적용법. 말센스, 일상에서 이렇게 씁니다. 말센스를 배우고 나면 제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론은 알겠어.
근데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말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순간에는 이 모든 원칙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친구, 직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 센스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휴대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할 때 부모 입장에선 정말 속이 터지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맨날 폰만 보고 있으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그런데 이 말은 자녀 입장에선 비난처럼 들립니다. 결과는요? 마음을 닫고 대화는 끊깁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가 좀 지쳐 보이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건 감정이 아니라 관심으로 접근하는 말이죠. 문을 닫는 대신 대화의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이건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한 비난이 아니라 연결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해요. 이번엔 친구와의 갈등을 볼까요? 친구가 약속에 자꾸 늦을 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는 항상 늦어.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과거 모든 경험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죠. 우정이 깎입니다. 그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너를 기다리는 건 좋지만 오늘은 좀 서운했어. 다음엔 제 시간에 봤으면 좋겠다. 내 감정을 중심으로 바람을 짧고 명확하게 전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장 내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원이 자기 일인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욱하는 마음에 이거 당신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왜 저한테 넘겨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 문제 해결은커녕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지금 이 일은 제가 감당하기엔 좀 벅차요. 처음에 이 부분을 맡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정중하고 감정은 배제돼 있고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도 고려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감정이 올라왔을 땐 말을 미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를 남길까? 단 3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센스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감정으로 하고 있나, 의도로 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쓰는 비난형 말을 하나 떠올려서 그걸 감정 중심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넌 진짜 무책임해. 대신, 이 일이 미뤄져서 내가 좀 불안했어. 라고 바꿔 말하세요.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결국 관계가 달라지니까요. 기억하세요. 말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능력입니다. 운동처럼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내가 맺는 관계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겁니다. 말은 참 묘한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 말 속엔 사실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표현이 서툴렀던 겁니다. 결국 말이 문제였던 거죠. 말 센스를 기른다는 건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고 타이밍을 읽고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는 힘, 그게 바로 말의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고 내 뜻을 전하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이자 오래 갈수록 빛나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내가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